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치과 잘 다녀왔습니다. 이가 두 개가 빠졌는데요. 한 개는 1년 전에 빠졌고, 한 개가 빠진 게 아니고 부러져가지고, 잇몸을 칼로 째가지고, 안에 박혀있던 뿌리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얼얼하고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잇몸이 상태가 안 좋았어. 임플란트로 커버가 안 될 것 같고 그 잇몸에 기초 공사를 하고 그다음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상당히 실력은 있으신 것 같은데 대충 얼마쯤 듭니까 하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7월 달에 제 목표 수익을 수정했습니다. 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 400만 원을 벌겠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목표라는 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좀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7월 목표 수익은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제가 방송하고 나서 어제 제가 치과 갔다 와서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예전에 좀 매매가 잘 됐을 때 하고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했던 그 방식에서 많이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코스토라니 투자법에서 코스토라니 선생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게 소신파 투자자였거든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될 때는 주변의 어떤 변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 파도에 신경 쓰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홀딩을 해야 되는 이게 소신파인데요. 최근에 제가 그게 다 흐트러져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집착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수익만 쫓다 보니까 생각을 해서 매수해놓고 이게 약간 흐트러서 깨지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올라가는 쪽을 따라가는 이런 식의 부안해동파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성도 좀 하고 소신 있게 매매하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것은 개인적으로 좀 나름 소신 있게 했는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수익은 별로 안 났지만 뭐 거의 본전이었지만 소신 있게 매매했기 때문에 나름 좀 만족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할 때 이 영상 녹화 시간에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너무 길면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너무 짧게 하려니까 하고 싶은 말을 또 다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본 영상은 정상적으로 그냥 녹화를 하고 그다음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서 한 3분짜리 영상을, 요약 영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루에 2개를 올릴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녹화하고 나서, 최대한 줄여서, 핵심적인 것만 간추려서, 짧은 영상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짧은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그냥 심심풀이 삼아 들으실 분들은 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오늘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혼조세로 끝이 났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이 부분이 조금 컸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 보합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약간 내려와서 끝이 났고요. 지금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한 경제지표, 소비자 신뢰지수도 높게 나오고 있고 생산지수도 높게 나오고 있고 대체로 지금 지표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계속 유동성의 힘으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우려가 되는 점은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온 뉴스에 어제 하루 확진자가 5만 3천 명이 나왔다고 뉴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 4만 명 돌파했다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3만 3천 명, 3만 5천 명 하고 있다가 4만 명 돌파했다고 하는 게 불과 이틀 전이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5만 3천 명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봉쇄 조치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해서 봉쇄 조치가 시행된다 그러면 증시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플도 지금 그 매장을 문 닫는 매장이 숫자가 훨씬 더 한 50개 정도인가 늘어났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쇄 조치하게 되면 지난번에 급락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지만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증시 보시면 다우지수는 많이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이 흐름을 꺾이지는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주인 나스닥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위쪽으로 저항을 뚫고 쫙 올라가주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이걸 뚫는다는 장담을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쉽게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 증시가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우한의 코로나가 처음 발병해가지고 우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제 그 도시 봉쇄되고 할 때 기업으로 이만큼 떨어졌었죠. 떨어졌고 그다음 이제 우한에 봉쇄가 되고 나서 좀 진정된다는 상황일 때 다시 올라갔고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돼 갖고 팬데믹으로 미증시가 급락할 때 같이 따라서 빠졌었고요. 그다음 미증시하고 거의 보조로 맞춰서 가고 있다가 어제부터 지금 혼자서 그냥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 정도 급등해서 지금 중국 증시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거의 회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그 강대국들 중에 코로나를 잘 방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뭐 한 17명, 2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름 통제를 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전염병 대응에는 자유분방한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체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저 확진자 적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가 거의 회복되는 단계 그런 쪽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잘 돌아가면 미국 굳이 없어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서로 교역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튀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그렇게 그 나쁜 사이가 아니죠. 한한령 해제 같은 이런 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의 상승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내 증시에 갭으로 떠서 이 저항대 쪽에 계속 그 횡보를 하다가 장 끝날 때 상비를 올리는 이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좀 강한 느낌을 줬었고요. 그래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고 오늘 그 외국인들이 또 선물을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추적해 보는 건데요.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요즘 워낙 뭐 그 인버스 종목도 있고 이 선물 인버스 종목 이런 종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선물 옵션 이것만 가지고도 얘들이 방향이 어떻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 선물 옵션 외에도 다른 걸로도 또 해지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선물이 오늘 거의 좀 줄였네요. 4천억, 아까 4천억이었는데 3,130으로 약간 줄였습니다. 뭔가 조금 찜찜했는가 봐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콜옵션 매수에 푼 매도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콜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푼 매도가 많다는 것은 밑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할 때 풋을 매도를 치죠. 매도 치는 사람은 횡보만 해도 이익이 생깁니다. 이 프리미엄이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풋 매도를 많이 치고 선물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방향을 위쪽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정반대죠. 기관은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풋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아래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 흐름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됐었어요. 그 6월달 선물 옵션 만기될 때가 이날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날인데, 그 선물 만기되기 전에 3월 만기 끝나고 나서 6월까지 3개월치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3월달 이때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선물을 계속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상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하게 됨으로 해서 선물 쪽에서, 선물 옵션 쪽에서 상당한 이익을 봤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위쪽 방향으로 포지션 잡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빠지고 악재가 있어도 계속 들어 올려 가지고 악재가 생겼을 때 빠지려고 할 때 방어만 해버리게 되면 악재가 소멸되고 나면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죠. 유동성의 힘으로. 특히나 동학개미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매수한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3월달부터 제가 추적했는 건데 한 16조 정도 될 것 같으네요. 다 한 게 아니고 3월부터만 제가 입력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음봉이 나올 때 그 약간만 방어만 해주게 되면 악재가 해소되고 나면 또 매수세가 붙어갖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이 다시 외국인들이 그런 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되고부터 지금 계속 그 현물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물을 갖고 있으면 이걸 그냥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악재 떴을 때 현물을 던지면 급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물을 정리해버리고 선물 쪽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정리했다가 다시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선물을 계속 상방적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떨어져서 급락할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매도로 전환시키는 흐름이 나와야 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계속 지켜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는지를.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도만 나오지 않으면 급락할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거의 그랬거든요. 외국인이 선물을 한 4, 5천억 그냥 던지면 쭉 빠져버리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물을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의 중요한 고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미증시가 만약 급락하는 상황에 내일 장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치게 된다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방어를 하는 쪽으로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는 그 횡보 내지는 상방 쪽이다 이렇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나름 이제 위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는 있는데요. 유동성의 힘으로 보여집니다. 악재를 그냥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 코로나 확진자가 4만 명이 넘고 5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미국 선물 지수가 0.3, 0.4 정도로 계속 상승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코로나 확산세면 급락할 만도 한데 이걸 계속 끌어올리고 있으니까 인버스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깝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인버스를 오버했다가 오늘 손절했는데요. 충분히 악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지수는 올라가 버리니까 인버스 하시는 분들이 계속 손실 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하시는 분들 같으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여전히 강하다. 그렇지만 코로나 부분에 대한 악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봤던 테마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원격 관련주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종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은 잡고 있다가 만약에 우량주 잡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하게 된다면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코로나가 만약 확산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원격 관련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다 특징 있는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로 YBM넷인데요. 제가 오늘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YBM넷 지금 시간의 거래가 어떻게 되죠? 약간 상승하고 있는 상태네요. 이 YBM넷은 원격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등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급등할 수 있는 학생들 등교 중지하면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 쪽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제 이렇게 급등했을 때도 학생들 간에 그 전염이 됐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떴고, 오늘도 다른 또 대구 쪽의 학교의 학생이 감염됐다는 뉴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 쪽으로 계속 뉴스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YBM넷이 움직임이 상당히 좀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전에도 한번 당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이를 악물고, 소신껏 하자는 차원에서 그냥, 손절 안 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눌러버리는 거죠. 눌려가지고 못 버텨갖고 손절하고 나면 아주 빠르게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확 빼올려가지고 여기서 잘 섰다가 아니다 싶어 손절했는데 나중에 되면 더 위에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제 여기서 끝났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누르다가 끌어올리길래 제가 8,480원에 잡았거든요. 좀 높게 잡긴 했네요. 8,480원이니까요. 대충 한 여기쯤에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서. 왜냐면 이 코로나 확산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쭉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빠질 때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뉴스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호가창 보고 있으면 왠지 손절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주르르 흘려내려 버려요. 막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던졌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손해 보더라도 뭐 더 빠지면 추가 매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딱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있었는데 쭉 눌러놓고 한 방에 그냥 쫙 당겨 올려가지고 끝날 때 들어 올렸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단일가에 또 위쪽으로 약간 들어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세력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핵심은 국내의 코로나 확산세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이 학교 학생들 쪽으로 해서 등교 중지가 될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교 중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10시쯤에 확진자 숫자 나왔는데 오늘 50명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뚝 떨어져갖고 30명대로 떨어진다면 또 잠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손절하고, 그렇지 않다면 주말도 끼었고 하니까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확진자 숫자가 참 특이한 게요. 서울에서 확진자 나오고 나서 대전에서 확 퍼지고 나서 지금 광주 쪽으로도 확진자가 확 퍼지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태고, 학교 학생들한테도 학생들 간에 감염이 됐는데 그 학교에 2명이 감염이 됐는데 나머지 학생들 다 검사하니까 전부 음성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상하게 확산되는 듯 하다가 또 아닌 것 같은 이 좀 모호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국내 확진자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YBM넷 이 종목 오늘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 알스포트라는 종목도 제가 매수를 했는데요. 알스포트는 원격 지원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고장 같은 거 나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은 원격 프로그램 가동시켜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원격 프로그램을 원격 가동시키면 상대방 측에서 내 컴퓨터 안으로 접속해서 들어와서 내 컴퓨터로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원격 관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줄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원격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알스포트가 원격 지원 관련한 점유율 1위 업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회사에 누가 방문해 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누르는 모습이 나오다가 지금 오늘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7,480원인가 오늘 여기쯤에서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다가 올라갈 때 조금씩 이익 실현하고 지금 일부 남겨놓은 상태. 그래서 잡아갖고 올라가면 일단 힘이 좀 약하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익절을 조금씩 하기로 했어요. 해갖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손실 부분을 이 알스포트 매수해가지고 좀 커버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링네트인데요. 이 링네트는 화상 화상 통화 관련한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화상 연결 같은 걸 많이 하니까 회사 같은 게 만약에 정상 출근이 안 되게 되면 회의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직접 오는 것보다는 화상 회의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괜찮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실적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했던 1분기 때도 실적이 나름 괜찮았고요. 부채 비율 유보율에서 큰 문제가 없던 것 같고, 그리고 유동 물량도 800만 주기 때문에 탄력을 받는다면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안철수 테마에도 들어가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고 되게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수했던 게 닉네트가 4,628원이네요. 4,625원 28원 이때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4,625원 28원 여기쯤에서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올라가서 일단 끝이 났고요. 이건 이제 화상회의 이런 쪽이 계속 많이 이건 뭐 코로나가 좀 진정되더라도 당분간은 화상회의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잡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ECS는 텔레마케팅 쪽인가요? 전화 상담하는 이쪽에 관계된 회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텔레마케팅 하고 있는 빌딩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그때 이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이때입니다. 빌딩에 뭐 한꺼번에 80몇 명인가 나왔을 때. 그래서 텔레마케팅 쪽에 확진자가 급증한다 할 때 관심을 보이면 될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 비트컴퓨터는 원격 진료 관련한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원격 진료의 대장은 비트컴퓨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유비케어가 그 다음 부대장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가 대장격인데 최근에 이 흐름 올라갈 때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 급등하는 날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네오팩트가 이 물리치료 같은 거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원격 진료를 허가받았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는 특별하게 의사 진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원격으로 진료해줘도 된다. 이 허락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얘 상한가 들어가면서 원격 진료니까 비트컴퓨터가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그날 또 이거 말씀드렸는데 제가 안 들어갔던 이유가 실적이 거의 계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는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 네오팩트가 상한가 치고 나서 그 다음 갭 뜨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부실하니까 원격 진료 한다고 해서 수익이 뭐 나겠냐 싶어서 지금 자꾸 밀리고 있는 상태고 얘가 내려오니까 대장으로 봤던 종목이 밀리니까 비트컴퓨터도 힘을 못 쓰고 같이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원격 진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고 병원협회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원격 진료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격 관련한 종목들이 코로나가 계속 확산된다면 관심을 받지 않겠느냐 싶어서 개인적으로 YBM넷하고 R스포트하고 링네트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신종 돼지 독감 부분이 어저께 체시스가 대장으로 해서 급등했었는데요. 상한가 들어갔었는데요. 이 뉴스 나온 날. 개인적으로 체시스는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자회사가 돼지열병 관련한 무슨 백신 이런 것들을 하는 자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회사 이름 걸고 그냥 돼지열병 때 가장 대장으로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종 돼지 독감 해도 또 얘가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시스가 올라가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이글벳하고 우진비엔지도 어제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와서 좀 그 별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오디텍의 자회사가 돼지 열병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이 회사는 한번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시스는 상당히 부실한 회사였는데 오디텍은 회사가 상당히 건실합니다. 보면 부채가 7%밖에 안 되니까 100% 자기 자본으로 그냥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이기 때문에 요즘 테마에도 맞고 유동 물량도 뭐 79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노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종목이 지금 앞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소화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싶었고요. 오늘 저점 때 요때 한번 들어가 볼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내일쯤 사지 뭐 그러고 놔뒀는데 마지막에 이 갭으로 탁 띄워서 끝나면서 지금 그 모양이 상당히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돼지 독감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신종 돼지 독감이 확산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시장이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돼지 독감이 확산된다는 뉴스 떴을 때 그때 뭘 잡을까를 미리 생각해 놓자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오디텍이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 오늘 대승미생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좀 우량한 종목인데 유동 물량이 2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끌어올릴 수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 동물의약품 전문 회사인데 돼지 관련한 그런 치료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돼지 열병이 아니고 신종 돼지 독감이니까 예방 백신이나 뭐 이런 치료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상한가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신종 돼지 독감이 번진다는 확산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대성미생물이나 오디텍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 중에 YG 플러스 이 종목 진짜 좋았죠. 어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가 신곡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고 나서 상한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 한한령 해제 뉴스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상한가 한번 더 쳤었고 그 다음 어제 한한령 해제 관련한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거 밀리면서 같이 따라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모양 보고 오일선 닿는 부분쯤에 기회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 딱 오니까 오일선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오일선 탁 찍고 나서 그냥 상한가로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침부터 노렸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게 한 이 정도에서 봤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엔터 관련주 중에는 블랙핑크 뉴스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 여행사에서 한국에 여행하는 상품을 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한한령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국내의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에 조회 한 번씩만 눌러줘도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오겠죠. 그런 차원으로 엔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YG 플러스 이 종목이 가장 가볍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좋고요. 그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 이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것 쪽에 특화지 않은 실적 좋은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이때쯤입니다. 정부에서 미디어 관련한 집중 육성을 하겠다 하고 나서 힘을 못 썼습니다. 못 썼는데 한한령 뉴스 나오면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좀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쪽에는 YG 플러스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해프닝으로 된 일 같은데요. YG 플러스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한한령 관련한 화장품주들이 급락할 때 YG 플러스가 내려갔는데 YG 플러스가 상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다시 한한령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뉴스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얘가 상한가 들어가서 안 빠지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 다음 그 급락했던 화장품 관련주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는 이츠 환불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상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제 밀렸었는데 이게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덩달아서 쭉 올라가서 20한 4%까지인가 올라가다가 조금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게 들어가려고 줄 꺼놓고 기다렸는데 처음에 여기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조금 밀릴 것 같아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줄을 딱 꺼놨는데 잡지 않았던 이유는 두 번째로 강했던 한국 화장품 제조가 거의 밀려버렸어요. 보합선까지. 그래서 밀려버리길래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그 매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쭉 올라갈 때 단타로 급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이 밀려버리게 되면 이제 손절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매물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덩달아서 한번 들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 대선 관련주 중에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들이 좀 그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다수 사람들이 이 남산 알루미늄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남산 알루미늄은 무거워서 잘 못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조용했던 부국 철강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라는 종목도 강하게 올라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 기대감 주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 그 좀 특징적이었던 게 한동안 조용했던 안철수 관련주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안철수 관련주의 가장 대표는 선의전자죠. 왜 선의전자냐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의전자를 대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이 한 12%대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갔다가 지금 약간 밀려서 끝나는데 뉴스는 대충 그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국민의당의 권은희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권은희 의원이 그 당대표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 대표인가요? 주호영 원내대표니까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그 권은희 의원이 그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만나갖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지금 그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이 서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럼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되게 되면 또 이 한 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럼 지금 통합당의 차기 대선 후보가 현재 없는 상태고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하는 쪽으로의 어떤 모션이 나온다면 안철수 후보가 대권 후보로 급 등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선의전자가 움직였고요. 안랩, 선의전자, 안랩 이렇게 하는데 안랩은 너무 무거우니까 선의전자가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닉네트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선의전자까지 잡을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닉네트에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보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 5G 관련주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이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살펴봤고요.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플러스 0.6까지 올라갔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강한데요. 근데 빅스 지수가 크게 안 빠지는 걸로 봐서 불안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독일 증시가 1.8%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이 상승폭이 줄죠. 코로나 관련해서 이 해외 증시가 급등해버리는 오히려 얘는 거꾸로 내려가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 알스포트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세 종목이 시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오버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나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뭐 소신껏 매수한 거기 때문에 내일 확진자 나올 때까지는 이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일 10시쯤에 확진자 나오는 거 봐서 거의 뭐 확진자가 확 줄어든다면 털고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면
좀 더 강하게 배팅을 더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장고는 어제 제가 그 선물 인버스 장 끝날 때 그 몰빵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갔는데 이게 그 제가 최근에 계속 지금 역방향 타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빠질 줄 알았는데 급등해 버려가지고 이 몰빵했기 때문에 손실이 한 12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었어요. 그래서 손절하고 여기서 손절했죠. 급락하길래 여기서 손절해 버렸는데 손절을 하고 이제 다른 종목 매매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12만원 정도 마이너스 났는데 그 다음 이 알스포트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매수해 갖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하면서 손실을 전부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921만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손실 보고 나서 손실 엄청나게 많이 본 걸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뭐 그 원금에서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닌 상태입니다.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이번 달 목표 4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은 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9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금으로. 제가 이 1000만원 투자하기 전에 100만원 가지고 한번 연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방향 한번 잘 타가지고 내려온 걸 미수몰빵 때렸다가 상한가 한 방 맞고 그 다음 급등할 때 팔았는데 그게 순식간에 600만원까지 불어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4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그렇더라도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들,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그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단지 이런 종목이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다 이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교 중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거고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때 가장 좋은 종목은 YBM 넷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중국의 그 신종 돼지 독감이 확산한다는 뉴스가 뜨면 대생물이나 오디텍 같은 종목을 탁 뛰어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 부분들을 들어 놓으셨다가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지나버렸는데 이거 설명하면 뭐하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나온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알아놔야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다. 그게 경험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들려드리는 거고 이 경험 중에 필요한 것들은 응용해서 사용하시고 또 잘못됐다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이런 부분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요. 왜 그렇게 했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좀 못했더라도 잘했다 해주고 그죠? 그렇게 좀 쿨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손실 크게 볼 때도 있지만 또 수익 볼 때도 있으니까 제 손실과 수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오늘 장에 받는 것 중에 이거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 오늘 이거 했는데 이거 괜찮더라 이렇게 또 글 남기시면 그 보시는 분들이 꼭 저한테만 하시는 게 아니고 댓글 써놓으시면 그 보시는 분들이 참고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할 말이 많으면 이 유튜브 댓글이 좀 약하니까 그때는 제 카페에 거기다 글 남기시면 의견 쓰시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수익 잘 내고 계시는 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뭐 1000만원 단위로 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도와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즐겁게 제가 임플란트 하려는데 고민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어떤 관계 여러분 중에 좀 고민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 글 쓰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유료방 이런 데 가시면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방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 대장이고 아니고 뭐 누가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곳의 주인이고 그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런 관점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고요. 3분짜리 짧은 영상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바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